네, 안녕하세요. 인더스트리얼 크리에이트 북구 미스터 병구색 돌아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채널은 비즈니스 모델, 시장 전망, 감사 보고서를 한 번에 공부할 수 있는 원스톱 솔루션 채널을 추구합니다. 네, 일단 박수 한번 칠까요? Congratulations. 감사합니다. 여러분, 가면을 써도 후끈하네 이거. 여러분의 성원으로. 성원으로 네, 저희가 2주 전에 올려드렸던 IPOE 소파이 영상이 네, 단일 조회수? 영상. 네, 네, 2200. 2200. 그다음 단일 구독자분이 74분이 늘어서 네, 100명 축하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이 무한도전 20회 느낌인데 진짜 이제 174명이 돼서 네. 참 많이 행복한 한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네. 행복한 한 주죠 정말. 근데 또 증시로 보면 네네. 행복할 수만은 없었던 한 주이긴 네, 합니다. 워낙 변동성이 심했던 터라. 네. 뭐 안 그래도 구독자분 한 분이 또 그런 좀 주가가 떨어져서 고민이다라고 말씀 주셔서 저희도 정말 많은 고민 끝에 그 좀 장문의 글을 썼는데 그 참 마음이 어려운 것 같아요. 주가가 빠지면 항상 네. 그거는 저도 그렇고. 네. 모두가 그렇죠. 근데 편히 잠을 잘 수 있는 주식과 오랫동안 함께 하는 것도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가져온 게 시프트. 시프트 네. 테크놀로지. 이건 진짜 생소한 주식일 것 같아요. 많은 그렇죠. 분들한테. 그래서 뭐 저희가 이제 나름 뭐 제목을 달아봤는데 미국 서부를 접수하고 있는 온라인 중고차 거래 디스럽터. 메리투 차량 검사 및 뭐 보스까지 한 기회. 근데 결론적으로는 이 회사가 주목받는 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이커머스, 중고차의 이커머스와 디스럽터. 인데 일단 좀 자세히 설명을 들어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오늘 소개해드릴 게 시프트 테크놀로지이고요. 나스닥에 이미 상장이 돼서 SFT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중고차 거래 플랫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헤이딜러 같은 곳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2014년에 이제 설립이 됐고 이제 저기 보이시는 두 분에 의해서 이제 회사가 이제 창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뭐 작년 한 해 동안 워낙 이제 미국 장에서 상장하는 방식으로서 가장 많이는 아니고 각광을 받았던 게 이제 스펙을 통한 상장이었죠. 이 회사도 역시 스펙을 통해서 상장이 됐습니다. 2020년 10월 13일에 이제 IAC라는 이제 이 스펙을 운영하는 회사에 의해서 합병이 됐습니다. 이때 나스닥 티커가 INS인데 이게 뭐 한국 사람이 지었는데 인수네요, 인수. 그렇고 이제 이틀 뒤에 이제 바로 상장이 됐습니다. SFT로. 비즈니스 모델은 이제 여기서 추구하는 방식이 뭐냐면은 이제 자동차를 소유를 하면은 여러 단계의 주기가 있거든요. 뭐 어떤 차를 살지 발견을 하고, 그다음에 뭐 테스트 드라이브를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구매를 하고, 뭐 보유를 하고 있다가 나중에 되파는 이런 1년의 주기가 있는데 이 주기별로 이제 고객에 이익이 되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겠다. IT 플랫폼을 통해서. 이게 그들의 미션입니다. 왜냐면은 잘 아시겠지만 중고차 시장이라는 게 워낙 이게 되게 이 레몬 마켓이잖아요. 그래서 막 이 프라이스 가격 책정이 어떻게 됐는지 아니면은 이제 질이 어떤지 이 차에 대해서 그다음에 뭐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이제 세일즈맨이 와가지고 이렇게 압박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워낙 피해를 많이 본 사람들이 많기도 하고 이 창립자 2명도 그랬기 때문에 이 플랫폼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주기별로 이제 보시면은 이런 뭐 PC라든지 아니면 어플을 통해서 이제 차를 이제 검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시프트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그래서 거기에 이제 올라온 자동차들은 이제 이미 150군데를 이제 속속들이 다 이제 검사를 한 뒤에 올라간 차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고객이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로그인해서 내가 예산이 이만큼 있으니까 차를 추천해 주세요라 그러면은 이제 화면에 이제 그 AI가 추천을 해주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마음에 드는 차가 있으면은 고객이 언제든지 이 테스트 드라이브를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가 있는 곳으로 고객이 갈 필요가 없고 뭐 자기 집이라든지 아니면 원하는 장소에 이제 데려다 줍니다. 차를. 아니면은 이 시프트에서 운영을 하는 5개 이제 허브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 가면은 차가 막 이제 주차가 되어 있는데 그 고객이 가가지고 뭐 QR을 이렇게 찍으면은 그거에 대한 가격 상세 정보, 여러 가지 정보들도 다 볼 수가 있고 거기서 테스트 드라이브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구매 단계에 오면은 이제 온라인에서 바로 구매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대출 상품도 이제 시프트가 바로 중개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구매를 하고 나서 이제 소유를 하는 도중에 뭐 자동차 고장날 수도 있으니까 뭐 이때는 유지보수나 아니면 여러 가지 보험 상품도 이 쉬프트를 통해서 그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중고차 시장, 중고차 딜러들의 가장 그 기본이 되는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게 그 좋은 중고차를 싸게 사가지고 비싸게 이제 고객들한테 파는 거거든요. 근데 이 좋은 중고차를 얻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해요. 원래 이제 도매 시장에서 구하기에는. 그래서 이 쉬프트의 전략은 뭐냐면은 앞서 말씀드린 이런 주기별로 이제 좋은 서비스를 고객들한테 제공하고 그 고객들이 자기들한테 그 차를 되팔 수 있게 만드는 게 그들의 전략이라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그들이 그러니까 쉬프트가 구매하는 85%의 그 중고차가 다 이제 고객이 직접 사용했던 거에서 이제 그 구매를 한다고 합니다. 이제 뭐 고객이 이 차를 되팔려고 할 때 뭐 견적이라든지 계약 이런 거 바로 뭐 숫자 몇 개 넣으면 바로 이제 출력이 되고 심지어 그 앱을 통해서 송금 서비스까지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지금의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서 좀 더 어떻게 이들의 좀 더 원대한 계약은 뭐냐면 이게 확장 가능하고 또 그 타사에서도 적용이 용이한 거래 유통 플랫폼을 구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만들어가지고 이 플랫폼을 하나의 상품으로 해서 여러 다른 중고차 딜러들한테도 파는 거죠. 네, 그런 원대한 계약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이 영상에 이제 오른쪽에 이 소파이의 그 비즈니스 모델 사이클도 보여드렸는데 이게 아무래도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그 회사라면 누구나 다 이런 주기별 뭐 고객한테 이제 이득이 되는 상품들을 내놔가지고 탄탄한 고객층을 확보하는 게 가장 큰 목표라서 제가 좀 되게 유사해가지고 이제 한번 비교 차원에서 올려놨고요. 뭐 경쟁 업체는 되게 많습니다. 뭐 당연히 기존에 있었던 전통적인 자동차 딜러사도 있을 거고, 뭐 중고차 딜러, 온라인 중고차 딜러사. 이 온라인 중고차 딜러사 중에 가장 큰 곳이 이제 카바나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P2P 중고차 시장이라고 해가지고, 뭐 미국에서는 페이스북이라든지 퀵리스트, 그 다음에 이베이 모터 같은 데서도 그 자동차를 거래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이제 렌터카사에서도 중고차를 판매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여기랑도 약간 경쟁이 있다고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업체들은 어떤 업체가 있냐면은 이제 지금 당장은 뭐 중고차를 판매를 하지 않지만은 조금만 손만 보면은 약간 이 쉬프트와 경쟁이 될 수 있는 곳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구글, 아마존 이런 데라든지 아니면은 자동차 생산 업체들도 얼마든지 뭐 GM, 뭐 포드, 폭스바겐 이런 데서도 약간의 뭐 프로그램, 뭐 AI 성격을 가진 그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플랫폼을 구축을 하면은 쉬프트하고 이제 경쟁할 수가 있어가지고 요 투자를 하실 때 이런 점에 좀 유념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장 전망 이제 또 집중해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일단 미국 중고차 거래 시장 현황 자체를 알아야겠죠. 미국 중고차 시장은 이제 분산된 시장이에요. 뭔가 일원화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왼쪽 그래프를 보면 50%는 개인의 거래 시장이기 때문에 쉬프트 같은 업체들은 이런 50%를 먹어주면 확장 가능성이 굉장히 넓어지겠죠. 굉장히 좋은 부분이다. 오른쪽은 중고차 거래량인데요. 이 자료는 19년 12월 말,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의 폴캐스트라서 현실과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이런 추이였고, 제가 업데이트한 2021년 1월 뉴스로 봤을 때 신규 거래량은 줄었고요. 중고 거래량은 늘었다. 그래서 아마 중고차 거래량이 이거보다 조금 더 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쉬프트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커머스 중고차 플랫폼이기 때문에 온라인이 중요하고요. 쉬프트 IR 자료에 따르면 지금 온라인 거래 비중은 전체 자동차 시장에서 1% 미만이기 때문에 엄청난 확장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비대면 사회 및 핸드폰이나 이런 모바일 환경에 익숙해지면서 온라인 거래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한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고, 검은색 그래프가 카바나, 쉬프트, 브룸 이 제일 3명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 온라인 업체 3개의 거래량이 기존 프랜차이즈 딜러, 오프라인 딜러 대비 엄청나게 높은 거래량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미 이쪽으로 좀 이동이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이걸 이용하는 사람들은 누구냐가 궁금해서 제가 또 따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연령별 자동차 보유비율로 봤을 때 25에서 54세의 사람들이 거의 절반을 보유하고 있어요. 굉장히 높은 그룹이죠. 그리고 이 같은 그룹은
연령별 스마트폰 이용률로 봤을 때 약 92%의 해당 연령층이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바일 온라인 거래에 굉장히 친숙하다. 그들이 쓸만한 환경이 된다. 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블룸, 시프트, 카바나 이 세 군데는 항상 좀 비교가 되는 경쟁 업체들이고요. 먼저 NPS라고 하는 넷 프로모터 스코어는 이제 고객 만족도 지표이고 시프트 같은 경우는 70점이니까 상당히 우수해요. 블룸보다도 높고 하지만 카바나가 82점으로 조금 더 높다. 그리고 블룸버그 기사에 따르면 네트워크 이펙트로 봤을 때 카바나가 좀 압도적으로 크기는 해요. 왜냐면은 얘네는 2012년부터 업을 시작했고 이제 시프트는 2023년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어서 아무래도 후발주자다 보니까 카바나가 시장 인지도가 높은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비교해보고자 싶어서 카바나의 지도를 따고 그 위에다가 시프트의 지도를 얹어봤어요. 시프트는 이제 자동차로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보면은 동부 쪽은 완전 장악했어요. 카바나가 그냥 씹어먹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삼국지도 보면 위초고 보면은 피해야죠. 피해서 여기서 세력을 키워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부로 가서 시프트가 서부 지역을 좀 팽창을 먹고 있고요. 그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 곳은 시애틀에다가 또 허브를 만들 거다. 텍사스도 아마 진출할 계획인 것 같아서 이렇게 이제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렇게 밀고 나가는 전략을 펼치지 않을까. 그러면 텍사스에서는 요 이제 전선이 되겠네요. 큰 싸움이 나지 않을까. 그래서 뭐 일단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시프트는 다른 업체들과 다르게 150개의 그 인스펙션 포인트, 아까 푸꾸님이 말씀하신 그게 있기 때문에 그로스 프로필 마진을 비교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카바나의 그로스 프로필 마진은 거의 뭐 17%, 그러니까 3Q 기준으로 17%인데 시프트는 6.2%예요. 이게 상당히 낮은 이유는 말씀드린 인스펙션 포인트가 있고 또 제가 듣기로 인스펙션을 위해서는 인력 고용을 하고 인력을 확충을 해야 되는데 3분기쯤에 그게 좀 어려움이 있었대요. 사람 구하는 게. 그래서 아마 뭐 비용이 조금 더 들어서 그로스 프로필 마진이 떨어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시프트가 좋은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지만 그로스 프로필 마진으로 봤을 때는 카바나 대비는 낮은 수준이다.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파이낸셜 애널리시스 부분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들어가기 전에 주가 움직임부터 봐야 되는데 아까 이제 푸코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스펙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10불에서 보통 시작을 하잖아요. 10불에서 시작을 해서 주가가 막 오르다가 이제 뭐 주가가 이제 6.4불까지 떨어졌다가 11.4불까지 올랐다가 이제 그런 변동성을 보이면서 현재는 8.2불 정도에 와 있고요. 밸런스 쉿은 이게 스펙이다 보니까 지금 분기 보고서가 없어서 그 예전에 만들었던 자료를 좀 참고를 했는데 이번에 이제 상장 대금이 약 한 3천억 정도 돈이 이제 추가가 될 거라서 3천억이 들어갔을 때 가정된 이제 감사 보고서예요. 그래서 시프트 자체로만 보면은 거의 뭐 부채도 많고 거의 자산도 없고 뭐 투자 자금도 없고 거의 뭐 그 정도 수준이었는데 이번에 IPO가 되면서 순식간에 이제 자산이 총 3천억이 는 거죠. 거의 아무것도 없는 회사에서 IPO 대금이 한 3천억 들어가면서 이 밸런스 쉿에 재무제표에 3천억이 그냥 탁 들어간 상황이고 그다음에 그 현금 여력은 현재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입니다. 3분기 2020년 3분기가 아직 4분기는 뭐 자료가 안 나왔으니까 3분기 하이라이트를 보면은 매출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한 31% 성장을 했고요. 그다음에 YOY 그러니까 연 기준으로 봤을 때 34% 성장을 했다. 그리고 매월 이제는 한 1000대 정도가 계속 거래가 되나 봐요. 그래서 한 대 팔릴 때마다 한 1265불이 이제 원가 빼고 남은 돈이 이제 한 1265불 정도 되고요. 그리고 4분기 정도 되면은 매출이 한 그러니까 720억에서 한 750억 정도 되지 않겠냐. 이게 이제 해당 회사의 예측입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 당연히 뭐 2분기에는 코로나 때문에 급감했고요, 매출이.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IPO 대금으로 약 한 3천억 정도가 들어와서 해당 회사는 이제 투자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장기적으로는 마케팅 비용도 많이 상승할 것 같아요. 아까 카바나나 뭐 언급된 회사들이 언급된 회사들과 경쟁을 하려면 당연히 막 광고를 많이 할 것 같고요. 현재는 시애틀 지역에 아까 펑크생님 말씀하신 거 시애틀 지역에 확대하고 있고 텍사스 지역에도 M&A 등 이미 진행이 완료가 돼서 이제 어스틴 지역에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확대 중이다. 라고 지금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시가총액은 약 6,800억 정도 되는 회사이고 매출 등 감안했을 때 PSR이 한 3.5배 정도 되는 회사예요. 근데 우리가 봤던 뭐 PSR 20배가 뭐 적정하다 이거는 이제 이 회사랑 해당이 안 되는데 왜냐면 그로스 프로핏 마진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낮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매출이 100인데 비용이 90, 원가가 90인 거예요. 그래서 한 10원 남는 장사에다
장사이기 때문에 PSR 3.5배가 높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일단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이제 카바나랑 아까 어디였죠? 카바나 그룹. 카바나랑 회사랑 비교했을 때 시가총액이 카바나가 한 44빌리언이기 때문에 한 7배 정도 되는 회사이고 PSR은 비슷한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뭐 일단 나중에 정리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이제 제가 보니까 뭐 애널리스트들의 평균 이제 그 타겟 프라이스 그러니까 주가 이제 가격이 한 14불 평균 14불 정도 되고 로우가 한 7불, 하이가 20불 이 정도 밴드에서 다들 예측을 한 것 같아요. 네. 현재 8.2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주식을 한번 장기적으로 한번 투자를 해보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네. 또 길어졌네. 이제 저희가 오늘부터 조금 새로 마지막에 좀 정리하는 걸로 한 번씩 얘기를 하긴 했는데 네. 일단 토크님부터. 네. 제가 봤을 때는 이 회사는 진짜 얼마나 계속적으로 그 좋은 중고차를 싸게 매입을 할 수 있는지가 관건일 것 같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그 플랫폼을 정말 이제 이게 모듈화 해가지고 다른 회사에 얼마나 빨리 팔 수가 있는지 요거가 가장 비즈니스 모델에서는 중점적으로 보셔야 될 사항일 것 같습니다. 저는 매크로 부분과 마이크로 부분으로 나눠서 보고 싶은데요. 마이크로라고 하면 전 US 마켓으로 볼게요. US 마켓에서 서부만 먹고 있기 때문에 동부로 확장 가능성이 있는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비즈니스 모델도 괜찮습니다. 다만 그로스 프로핏 마진이 조금 떨어지는 것은 물론 그들의 경쟁력이긴 하지만 좀 아쉬운 부분이기는 하죠. 네. 매크로로 보면은 저는 글로벌리 한번 볼게요. US 마켓에 특화된 느낌이 있기 때문에 얘네가 과연 글로벌로 이렇게 수직으로 커질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퀘스천 마크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얘네 마켓 쉐어가 많은 게 아니기 때문에 미국만 다 먹어도 상당히 성장할 거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글로벌리 좀 더 확장할 수 있는 기업들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아쉽다라는 감상평이 있었습니다. 네. 저는 두 가지인데요. 스펙이 10불에서 시작해서 8.2불까지 내려갔잖아요. IPO이나 뭐 여러 가지 저희가 지금 스펙 관련된 종목들을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10불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스펙을 장기 투자해서 뭔가 새로운 기업을 인수해서 그 기업으로 이제 갈아탔을 때도 10불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는 거. 스펙일 때는 10불 이하로 떨어지는 게 불가능하지만 그 이후에는 10불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좀 보고 좀 놀라웠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기존에 불편했던 시장에 대해서 디스럽터 기업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뭐 펑크생님이 했던 뭐 한 50% 정도가 P2P 거래니까 그 해당 시장만 지금 3개 회사가 시장을 점유를 해도 굉장히 성장 가능성은 매우 높아 보인다. 디스럽터가 요즘 토픽이니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 회사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앱에서 사람들이 쓰고 있고 그게 사실은 사람들이 어떤 트렌드인지가 저희가 여기 지금 미국에 살고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캘리포니아에 제가 살고 있으면 이 회사 들어봤어. 시프트 테크놀로지 좋아. 너무 뭐 사용해 보니까 너무 간편해. 그러면 이제 저희가 직간접적으로 이 회사가 잘 나갈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저희는 그게 확인이 안 되고 사실상 지금 주가는 뭐 시가총액은 6천억 정도인데 3천억을 지금 어떻게 보면 투자 대금을 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쓰여지나에 따라서 이 회사가 주가가 더 오를지 말지가 결정이 나는 그 정도의 회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어려워요. 그래서 향후에 이제 뭐 분기 보고서를 꾸준히 봐줘야 되는 회사가 아닐까 그렇게 좀 간접적으로 확인을 하면서 투자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눈높이 같은 구몬 같은 회사네요. 그렇죠. 꾸준히 그렇죠. 풀어줘야 되는. 네, 꾸준히 이제 집중해서 봐줘야 되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이 6천억인데 얘네가 갖고 있는 현금만 3천억이다. 그러면 뭐 현재는 저는 좀 싸 보인다라고는 좀 생각은 돼요. 근데 뭐 이 시장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면 안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네. 일단 요즘같이 이렇게 증시가 불안할 때는 정말 공부를 잘해서 안정적인 투자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또 매주 좋은 종목들을 발굴해서 올 거고 다음 주에도 더 좋은 종목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고자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뭐 공부하시다가 궁금한 종목 있으시면 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상담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